네,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 전해드리는 투자텔미 시간입니다. 오늘 섹터와 종목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 유세벽 대표 그리고 이권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함께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즉 엠폭스가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 이제 처음으로 발병이 되면서 전 세계 전염이 시간 문제라는 기사가 오늘 그야말로 이 텔레그램 방을 필두로 도배가 됐습니다. 아프리카 이외 대륙에서 이제 처음으로 엠폭스 발병 사례가 확인이 되면서 이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서 엠폭스 관련주들이 하나의 테마를 강하게 형성하게 됐고요. 생각보다 관련주로 묶인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네, 엠폭스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입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한 브린시 도포비어 이 재료가 엠폭스 치료제로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알려지면서 오늘 관련주로 묶이게 됐고요. 제놀루션은 엠폭스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핵산 추출 키트를 개발한 업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캐스피오는 무선 통신 장비 제조업체인데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회사는 아닌 거죠. 세계 최초로 백금 촉매 살균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관련주로 또 묶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MS는 기존의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주인 두 개 모두 다 이제 엠폭스와 코로나19가 유전자 증폭 방식을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 묶이게 됐고요. PCL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전자 증폭 기술을 활용해서 엠폭스 진단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엠폭스 테마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주로 제가 찾은 종목만 하더라도 오늘 11개에 달했는데 먼저 미코바이오메드가 현재 28%대로 굉장히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진매트릭스가 15% 그리고 녹십자 MS가 25.20% 오르며 6,3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또 관련주들이 있는데 파미셀이 25%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제놀루션도 20%대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캐스피오는 현재 홀로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녹십자 MS 25% 그리고 PCL이 14%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시 반에 또 새로운 엠폭스 관련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바이오노트인데요.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바이오노트가 질병관리청과 엠폭스 검사 키트 국책 과제를 국내 기업 중에 단독으로 진행 및 완수한 적이 있어서 바로 제품 대량 생산에 돌입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라는 내용이 이 기사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나 발빠른 누군가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관련주를 찾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반기 보고서 내용을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놨는데 질병관리청과 2023년에 지금 텔레그램 방으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질병관리청과 2023년에 엠폭스 검사 키트 국책 과제를 진행한 게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서 새로운 엠폭스 관련주로 오후장에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바이오노트의 주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이제 이 기사와 반기 보고서 캡처가 공유됨과 동시에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수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현재도 20% 넘는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5,6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엠폭스 관련주들 제가 관련주로 묶인 종목들은 최대한 다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유세벽 대표님, 엠폭스 관련주 내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 있느냐? 이게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찾으셨을까요? 저는 우선은 찐 수혜주라고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때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도 여러 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그 테마적인 흐름을 타고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락을 변동성을 키웠었는데 지금 진매트릭스 그리고 그 제놀루션 이 두 종목이 진단 키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볼까라고 봤더니 저는 우선 이 부분을 시청자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총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캐스피온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300억입니다.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도 1,000억이 채 안 되고요. 이런 테마성 흐름을 타고서 여러 종목들이 지금 이쪽 섹터 내로 원숭이 두창 그러니까 엠폭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그 흐름을 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는 저는 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가 아니라면은 이 시총을 보고서 살짝 겁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또 4일 전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고 이런 종목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단기적인 이 흐름에 맞춰서 정말 트레이딩 전략으로서 접근을 한다라면은 손쉬운 수익도 날 수 있겠지만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접근성으로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찐수혜주는 진매트릭스 그리고 제놀루션으로 보고 있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총 규모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조언을 해주시면서 제놀루션 그리고 진매트릭스 이 두 가지 종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권희 대표님은 이 엠폭스 관련 테마의 연속성 여부와 함께 역시나 매매가 가능한 찐수혜주로는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찐 수혜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은 뭐 엠폭스가 확산에 대한 공포, 뭐 WHO가 얘기를 했으니까 우려는 해야 되겠지만 WHO가 얘기한다고 해서 다 전염이 되거나 뭐 아니면 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는 않기 때문에 상황을 보셔야 되고 원숭이 두창 얘기가 나온 지 꽤 됐습니다. 이름이 엠폭스로 이름이 지어졌네요. 근데 유럽에서 이제 한두 명 걸리니까 이제 이게 영국에서 보도를 좀 확산을 시켰죠. 이게 대륙으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프리카와 접촉이 많은 쪽이 유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인원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더 확산되는지 여부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데 엠폭스 관련돼서 뭔가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 올라가긴 하지만 지금 그걸로 돈을 벌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슈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종목들의 공통적인 그 차트 모양을 보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좀 많이 떴던 종목들은 오늘 좀 덜 오르고 이쪽도 다 관련이 있는데 새로운 이제 제놀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녹십자 MS라든지 파미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한번 이제 이 기회에 한번 이제 올라오는 걸로 보이고요. 그나마 매매를 해볼 앞으로 이제 오늘은 아니더라도 네. 뭐 이게 앞으로 계속 언급이 된다라고 하면 뭐 제놀루션이나 녹십자 MS 하나 더 보면 한 파미셀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바이오노트도 만약에 그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바이오노트도 괜찮죠. 괜찮은데 네. 이제 지금 이미 이걸 알았을 때 보면 다 20% 30%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걸 지금 내가 따라가서 설거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또 좀 잠잠해지다가 또 이게 좀 빠지면 또 시간 지나면 또 원숭이 두창 얘기 또 나오죠. 뭐 이러면 또 올라오고 할 테니까 지금은 너무 지금 뭐 당장 이게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면 전체 증시는 폭락하겠죠. 예, 그런 거 감안하시면 굳이 이런 거는 약간 이벤트성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엠폭스 오늘 이제 시장에서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됐고 우후죽순으로 많은 종목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스텝을 위해서 우리가 또 미리 선별해 두면 좋을 만한 종목으로 두 분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소부장 종목들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한 가운데 HBM 관련 장비 쪽으로 이슈가 되는 키워드가 있어서 제가 두 번째 주제로 골라봤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YC에 대한 리포트를 내놨는데 리포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그동안 어드반테스트가 독점을 하고 있었던 HBM용 테스트 시장을 YC가 같이 나눠 먹게 됐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한번 재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HBM용 테스터 시장은 어드반테스트가 이제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원화를 통해서 HBM용 테스터 납품 비중이 어드반테스트가 6 그리고 YC라는 기업이 4 정도로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시장은 또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YC가 4분기부터 HBM용 테스터의 납품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예고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리포트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YC의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가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분봉 차트를 통해서 오늘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장 초반에 4%대 오름세로 시작을 했고 현재 구간에서도 4%대 상승세를 유지하며 16,660원에 주가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세벽 대표님, 네. 앞서 제가 언급드린 이 HBM용 테스트 시장을 YC가 가져가게 된다면 이 몇 점짜리에 해당하는 이게 모멘텀이자 이슈인가요? 저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획기적인,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딱 2개밖에 없어요. 어드밴티스트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거기가 원래 독점하고 어드밴티스트가 있었으니까.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YC가 가지고 온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또 이제 그 수주가 예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YC의 이제 가장 2대 주주가 삼성전자죠. 11.3%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삼성전자가 밀어주겠다는 회사고, 그러면 HBM 관련해가지고 저는 모멘텀이 충분히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YC가 개발한 HBM 테스터가 이제 메모리 테스트 기능 중에서 가장 구현하기 힘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어려운 하이엔드 그런 테스터 장비입니다. 고속 기능, 검사 기능이 탑재된 그런 테스터인데 이 시장이 이제 앞으로 내년 25년도가 되면 200대 정도의 그 테스터 장비를 이제 큰 업체들이 또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YC가 얼마나 수주를 가져오느냐, 여기에서 주가의 방향성이 굉장히 크게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크게 상승을 줬다가 조정 구간이 들어왔는데 저는 가격적으로 봤었을 때 이 14,000원대 그 굉장히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라인만 좀 지켜준다라면은 주가 상승 여력이 18,000원을 뚫었을 때는 다시 한번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펼쳐줄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C에 대한 매력도를 저희가 따져봤고요. 이건희 대표님, YC와 함께 이제 HBM용 테스터 장비 쪽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종목이 테크윙이 있잖아요. 테크윙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는 지금 구간인가요? 뭐 시장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주고 있는데 네. 지금 흐름은 테크윙이 더 많이 올랐었죠. 근데 그리고 오늘도 테크윙이 더 많이 오르고 있고요. 예, 일단 테크윙은 이제 HBM용 핸들러를 만드는 회사인데 물론 이제 핸들러가 원래 전문인 회사고요. 이제 HBM 전용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검사하는 장비로 보시면 되고요. YC랑은 좀 성격이 좀 다른데 여전히 테크윙을 이제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마이크론, 뭐 인텔 이렇게 여러 회사들 공급사가 좀 다변화되어 있다는 부분이 좀 주된 이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향으로 나가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테크윙을 좀 뭐 시장에서는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YC는 강점을 갖고 있죠. 강력한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뭐 2대 주주가 삼성전자고 여전히 YC를 밀어주고 있고 최근에 공급 계약도 이제 체결을 했기 때문에 1,000억 이상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두 회사를 단순히 놓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저는 뭐 테크윙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DI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런 종목은 이제 자회사가 이제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이슈로 올라오고 있는 거고, 검사 장비단을 왜 자꾸 장비 쪽에서 이렇게 핫하게 움직이냐면 결국엔 HBM에 대한 수율 싸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게 테스트를 잘 못해서 수율을 못 올리고 만약에 불량이 나면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GPU에다가 이거를 일단 HBM을 실는 순간 HBM 때문에 불량이 났다. 그럼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이 검사단에 대한 수요는 다양하게 늘어날 텐데 지금 눈에 딱 띄는 건 YC, 테크윙, 뭐 DI 정도가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비주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종목 중에서 가장 탑픽을 꼽는다면요? 이건 이제 저는 테크윙이 그나마 좀 탄력은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YC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YC는 조금 그 움직임 자체가 좀 편하게 얘기하면 좀 지저분하다. 네, 윗꼬리를 좀 많이 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은 YC로 하시고 좀 끌고 갈 거는 테크윙을 끌고 가시는 게 편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세벽 대표님은요? 테크윙이랑 YC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저도 테크윙을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테크윙을 꼽은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컨센서스, 25년도 매출 대비해 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가, 이 재무적인 표를 봤었을 때 테크윙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HBM 관련해서는 YC가 굉장히 기술적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테크윙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AI로 넘어가면서 이 메모리 쪽 관련해가지고 뭐 HBM 관련해서도 있겠지만 뭐 지금 GPU나 HBM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장비 검사 테스터 그 라인업들이 풍성하다, 많다 그런 점을 들어가지고 테크윙이 좀 더 HBM만 국한되지 않은 폭넓은 라인업으로 한 점을 더 주고 싶어서 테크윙을 꼽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테크윙에 각각 한 표를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벤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 9월 말 예정이 된 미국 하원 전체 회의에서 생물보안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가 오늘 텔레그램방에서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었던 재료인 만큼 이제 투자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관련주의자 수혜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눈에 띄는 점은 오늘 한 텔레그램 방에서 기존에 언급됐었던 수혜주가 아닌 새로운 종목을 언급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바로 이제 3일 제약인데요. CMO를 맡기려는 수요가 큰 저만제 CMO 생산기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게 3일 제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기존의 수혜주와 함께 3일 제약의 주가 흐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수혜주로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팜 등등이 있습니다.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겨우실 것 같고, 오늘 이제 눈에 띄는 주가 상승은 바이넥스와 ST팜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수혜주로 언급이 된 3일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분봉 차트 통해 보시면은 장중 내내 상당히 견조한 상승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 1,650원 찍었고요. 현재는 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세벽 대표님, 끝나지 않은 이벤트 이 생물보안법 아직 우리에게 매매 기회를 줄 만한 종목이 수혜주 안에 남아 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확실한 수혜주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그 종목은 그냥 종목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네. 굉장히 묵직한 종목이고 뭐 황제주로 등극한다 그런 이슈도 있었지만 지난 그 5일이었죠.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이 있으면서 그 이후로 다시 주가가 회복되고 조금은 지금은 살짝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생물보안법이 결국 CDMO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경쟁 업체인 우시바이오로직스가 그 올해 그 매출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2.1조 원 정도 줄어들 거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우시 쪽이 타격을 입는다 그러면은 결국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캐파를 가져올 거고, 그리고 증설이 27년도에 50% 가까이 증설을 합니다. 지금 한 60만 톤 정도를 60.4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27년까지 96.4만 리터로 지금 확장 계획을 하고 있고, 결국에 삼성에서 가장 밀어붙이는 사업이 결국에 전자 쪽, 반도체 쪽도 있지만 바이오로직스 이쪽으로도 굉장히 몰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희 대표님,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오늘 3일제약이 새로운 수혜주로 또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수혜 여부를 따졌을 때 이게 좀 말이 되는 논리인가요? 뭐 저만제 시장을 들어가면 뭐 네. 충분히 뭐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이제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뉴스가 요즘에 하도 뭐 그냥 뉴스가 먼저 지르고 기업에서 부인하고 뭐 이런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그 외 ST팜 이런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미 그 생물보안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주가를 좀 많이 끌어올렸고요. 바이넥스는 과하게 올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다 반영한 거 아닌가? 이렇게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새로운 뉴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뭐 8, 90%까지 다 반영이 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에까지 찼기 때문에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만 이제 9월에 좀 매도의 기회로 삼자라고 결국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빠르게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2시쯤에 IRA 약가 인하 할인율이 38%에서 79%로 결정이 됐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10가지 의약품 중에 하나를 제외하고 뭐 가격이 최소한 50% 정도로 이제 인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이제 보면 회사의 목록들이 쭉 있죠. 머크사의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항암 치료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이 IRA 약가 인하 이슈가 국내 제약바이오주에 미치는 영향 좀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미치는 영향은 뭐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 약들이 주로 비싼 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가를 인하시키는 거고 미국이 근데 이제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미국이 약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열심히 개발을 하는 거죠. 근데 약가를 너무 낮춰버리면 개발할 의욕이 안 생길 수 있고요. M&A 시장이 줄어드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복제약이나 시밀러 쪽에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복제나 시밀러 쪽에서는 너무 좋죠. 예, 근데 물론 가격 차이가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면 시밀러 쪽도 더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벽은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약가 인하는 전반적으로는 바이오 섹터에서는 안 좋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이 관련된 직접적인 약이 아니면 특별하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오늘 악재로 작용했으면은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사실 막 빠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그런 거는 약가 인하만 했다고 해서 특정 약을 약가 인하를 했다고 해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좀 미미하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권이 누가 되든지 간에 약가를 낮추려고 할 겁니다. 워낙 비싸고 지금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약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정상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빅파마들은 조금 타격은 입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4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투자 전략을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투자텔미는 유세벽 대표 그리고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